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제법 이름난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 사업을 탄탄하게 일궈놓은 덕분에 저와 아들은 남편이 떠난 뒤에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죠. 이제는 아들이 떠난 남편의 뒤를 이어 열심히 회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은 아들은 참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아들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의사, 판사, 명문가 딸, 다들 빵빵한 조건을 갖춘 아가씨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조건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혼란을 안겨줬어요. 흔히들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거짓과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알아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아들의 결혼을 둘러싸고 제가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유난히 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건넨 말 한마디부터 시작됐어요.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원래는 같이 살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며 사무실 근처에 오피스텔을 장만해 살고 있었거든요. 헌데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들떠 보였죠.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말해봐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이 났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33살이면 충분히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오히려 늦은 감까지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그동안 연애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더군요. 뭐? 언제부터 사귄 거니? 엄마한테는 왜 얘기를 안 했어? 8개월 정도 됐는데 확신이 서기 전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사람이다 싶어서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어머, 그래? 어떤 앤데? 이름은 강민서고요. 나이는 30이고 중견기업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엄마도 만나보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럼 언제 데려올 거니? 너무 궁금한데. 아예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데려올래? 아니요, 지금 당장은 못 만나요. 제가 내일부터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해외 진출 전략 분석 마무리 단계라서 돌아오면 바로 민서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때 정식으로 청혼도 할 생각이에요. 청혼이라는 단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8개월 사귄 것도 이제야 알았는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아들은 진지해 보였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민서는 조건 같은 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제가 회사를 맡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순수하게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화 끊고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그걸로 궁금증은 풀고 계세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단아한 인상의 아가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청순하고 지적인 느낌이 들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지 마음이 안 놓이네.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당장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기다리라니 믿고 기다리자고 마음먹었네요. 그런데 며칠 후 운명의 장난처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여고 동창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5명이 40년이 넘는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날은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죠. 한창 담소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자식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묻더군요. 정이야, 석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결혼은 아직이지?
영숙이 이미 딸을 시집 보내고 손주까지 본 상태였어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아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하더라. 여자친구 사진도 보여줬는데 그때 또 다른 친구 미경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어떤 애가 석호 마음에 들었을까? 집안은 어때? 미경인 평소에 중매 서는 걸 좋아해서 늘 주변 사람들의 혼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집안은 아직 모르겠고 중견기업 다닌다고 하더라. 사진 보니까 인상은 괜찮던데. 헌데 평소엔 그런 얘기에 관심 없어 하던 영선이까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사진 좀 보여줘라. 갑자기 궁금하네? 그래서 전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서 전송받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헌데 사진을 본 영선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정이야, 이 여자 혹시 이름이 뭐야? 강민서라고 하던가? 그건 왜? 영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확실하진 않은데 작년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상한 전단이 붙은 적이 있거든? 어떤 젊은 여자 사진이랑 그 여자가 회사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돈까지 뜯어갔다고 고발하는 내용이었어. 주민들이 항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떼어가긴 했는데 친구의 뜬금없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설마 그 여자 사진이랑 이 사진이 비슷하다는 거야? 제 말에 친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닮았어. 물론 그 전단 사진은 몰래 찍은 건지 화질이 안 좋았지만 얼굴이랑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비슷해. 그때 우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한참 말이 많았거든. 그 여자가 유부남한테 접근해서 가정을 파탄냈다느니 돈만 노리는 여자라느니. 말도 안 돼. 그런 여자랑 우리 아들이 만나는 애가 같은 사람일 리 없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주체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좋겠는데 정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요즘 결혼 전에 막 놀다가 요조 숙녀인 척 속이고 멀쩡한 남자 만나 결혼하는 여자들 많다고 하더라. 더구나 석호는 최고 신랑감인데 재력 보고 달려드는 여자도 엄청날걸?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불륜녀, 꽃뱀,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데 설마 제 아들이 그런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설마. 그런 여자를 만나겠어? 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아들은 이미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일하는 아들을 신경 쓰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결국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일한다는 회사에 직접 가서 몰래라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애가 어떤 애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고 마음먹은 거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아들에게서 들은 민서라는 아이의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1층 로비에서 어슬렁거리며 출근하는 직원들을 살폈지만 제가 사진에서 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비원의 눈초리가 무척 부담스럽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야 했네요. 헌데 마침 그때 건물 1층 게시판에 구인 광고가 붙어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모집, 즉시 근무 가능자 우대.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청소부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소 직원 모집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0대 후반입니다. 네, 혹시 이런 일 해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건물 청소해본 경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6시까지 나오실 수 있나요? 바로 근무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어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프랜차이즈 대표 어머니가 아닌 건물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도수 없는 뿔테 안경도 끼고 헐렁한 작업복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군요. 거울을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았죠. 다음 날 첫 출근에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건물을 돌아다니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어디서든 VIP 고객으로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청소부가 되자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아들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총무부는 5층에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2명의 청소 직원이 있었는데 다행히 5층부터 8층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아이를 직접 본 건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 아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동료들과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회사 생활도 원만해 보였습니다. 몇 날 며칠 관찰한 결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이었어요. 점심은 주로 도시락을 싸와서 먹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가는 듯 했죠. 보면 볼수록 화려한 꽃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영선이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 민선은 정말 평범하고 착한 애 같은데.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거운 쓰레기통을 들고 가는데 그 애가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하더군요. 또 어떤 날은 다정하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주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점점 아이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런 착한 상대를 의심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어요. 내일까지만 더 지켜보고 그만두자. 괜한 짓을 했어. 바로 그렇게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7층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화장실 맨 안쪽 칸을 꼼꼼히 청소하느라 밖에서는 제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누군가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휴대폰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름 아닌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5층에 근무하는 애가 7층 화장실까지 온 건 이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통화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회사지. 평범한 통화 같았는데 목소리를 한껏 낮추는 게 좀 이상하더군요. 그래, 결혼식 전날 몰래 만날 거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놓칠 뻔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우리 석호랑 결혼 날짜까지 정한 건가? 근데 대체 누구를 만난다는 거야? 그때 또다시 그 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그날이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야. 정말로 이제 다 끝낼 수 있어. 그 목소리엔 피로감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지쳐있는 것 같았고 동시에 해방을 갈망하는 듯했죠. 그래 윤지, 알았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줄게. 지금은 회사라서 끊을게.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던 아이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세면대에서 물소리가 났다가 곧 화장실을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 안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누군가를 몰래 만나고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낸다? 그때 갑자기 영선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꽃뱀, 불륜녀. 역시 민서는 그런 여자였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언뜻 들어도 제 아들의 뒤통수를 치고 한탕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충격과 분노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나오려다가 그만 놓쳐버렸고 물이 쏟아지면서 제 양말이 흠뻑 젖었어요. 차가운 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런 건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양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화장실을 뛰쳐나왔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동안 몇몇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석호가 내 아들이 속고 있어. 저 앤 정말 위험한 여자야. 그런 생각이 들자 멀쩡히 그곳에 남아 청소를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청소부 차림인 제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설명할 여유도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아들 여자친구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한국은 낮이어도 미국은 한밤중이었어요. 연일 중요한 미팅을 이어가며 힘들게 일할 아들의 단잠을 그런 충격적인 소식으로 방해하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만 반복하다 결국 포기했죠.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대체 누구를 만나려는 건지, 그것도 왜 하필 결혼식 전날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긋지긋한 생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터질 지경이었네요. 결국 저는 청소 일을 그만두는 것을 미루고 다시 출근해 아이의 근황을 더 캐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놀라서 도망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파헤쳐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누굴 만나는지,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으니까요.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서가 일하는 건물의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전날 무단으로 퇴근하는 바람에 관리자에게 한 소리를 듣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이번엔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면서도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누군가를 몰래 만나기는커녕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회사에 남아 도시락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끌고 몰래 따라가 밤새 지켜보면 늘 작은 원룸 건물로 들어가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화려한 꽃뱀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히려 비슷한 또래 여자들보다 더 단조롭게 살잖아. 그럼 그 통화는 뭐였을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계속 관찰했지만 수상한 점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오히려 주말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까지 목격했어요. 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천사가 따로 없더군요. 그런 모습에 아들이 반했을 거라고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더 따라다녀봐야 별것도 없겠어. 이제 청소 일은 그만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더 이상 청소부 생활을 계속해봐야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죠. 마지막 근무라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에 홀가분하더군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여간이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근무 마지막 날 5층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탕비실 정리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민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내다보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민서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명품백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왜 또 이러세요? 여기까지 오시면 저는 어쩌라고... 여자를 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 없이 앙칼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오긴? 당신 보러 왔지? 여긴 보는 눈이 많을 테니 저기로 들어갈까? 그러더니 두 사람이 탕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냉장고 뒤로 몸을 숨겼어요. 다행히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더군요. 탕비실 안에 들어서자 아들의 여자친구가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김 과장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상대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하더군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럼 왜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겠어? 왜 당신한테 해코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겠냐고.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두 분 문제를 왜 저한테 다지세요? 김 과장님은 저를 그냥 후배로만 생각하셨어요.
신입사원이니까 어려워하는 부분 조언해 주시면서 잘해 주신 거예요. 거짓말. 누굴 바보로 보는 거야? 남자가 여자한테 그냥 잘해주는 게 어딨어? 그리고 네가 분명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 메시지 보냈잖아. 그날은 야근 때문에 부서 사람들 전부 늦게 들어가느라 다 과장님 차 얻어 타고 갔어요. 저만 데려다 주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항상 직원들한테 잘해주셨어요. 저 말고 다른 남자 신입사원들한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요. 웃기는 소리. 나한테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러더니 김 과장 부인이라는 여자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언뜻 보니 사진 몇 장 같았어요. 이렇게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여전히 오리발이네? 이것 봐! 둘이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게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야? 그건 회사 근처에서 점심 먹은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옆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사진에 안 나온 것뿐이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지만 김 과장의 부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더 이상 그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왔는지나 똑바로 들어. 전에 5천만 원이라고 한 건 취소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뜬금없이 돈 얘기가 왜 나오나 싶었거든요.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그때 여자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알아보니 당신이 만나는 그 남자 회사 대표라며? 부자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데 5천 가지고 되겠어? 적어도 1억 정도는 받아야지. 그런 집에 시집 가면 1억은 돈도 아닐걸?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제 아들에 관한 얘기가 틀림없는데 돈과 연관짓다니 정말 민서가 재산을 노리고 아들에게 접근해 돈을 빼돌리려는 걸까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정작 아이는 그런 말에 펄쩍 뛰었어요. 사모님, 돈이 많은 건 제 남자친구지 제가 아니에요. 전 돈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돈에 손댈 생각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 사랑한다고요. 민서가 항의했지만 제 가슴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던져져 뿌리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랑 민서 사이에 뭔가 있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마누라가 저렇게 확신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때 김 과장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사랑? 웃기지 마. 너 같은 여자가 사랑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딴 말을 짓거려? 멀쩡한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너는 돈 많은 남자 찾아 팔자 고치려는 게 사랑이야? 처음부터 그 집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알아.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 그럼 왜 전에 5천만 원 달라고 했을 때 주겠다고 했어? 정말 떳떳했으면 그때 큰 소리 치면서 거절했겠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과 불륜으로 엮인 남자의 마누라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니. 그 여자 말대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런 약속을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하지만 민서는 울먹이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사모님이 너무 괴롭히셔서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잖아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괴롭히다니? 딸년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 응당 그 어미도 벌을 받아야지. 변명은 필요 없어. 1억, 딱 1억만 준비해. 언제가 됐든 기한은 네 결혼식 전날까지야. 그날 밤에 만나서 약속한 돈 받으면 네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게. 안 그럼 다음날 바로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지난 일 전부 다 폭로할 거야. 명심해. 그럼 가능한 한 빨리 날 잡길 기다릴게. 여자의 서슬퍼런 경고에 민서는 아예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하는 건데 혹시 나 모르게 결혼할 수 있다는 착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도 난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거든. 김 과장의 부인이 나간 후에도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속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까지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너무나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진짜로 억울한 건지 아니면 연기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애가 정말 추잡하게 살던 과거를 숨긴 채 돈을 노리고 아들에게 접근한 걸까? 아니면 김 과장 부인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겠다고 한 걸까? 너무 고민이 됐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처음부터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 정말 떳떳했다면 당연히 그랬어야 맞는 건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소박하게 사는 것도 모두 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하려면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니까 일부러 착한 척하는 연기에 우리 석호가 속았을 수도 있어. 남의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면 그런 연기는 하고도 남으랬지.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퇴직 경찰이라는 탐정에게 궁금한 점을 전부 부탁했어요. 강민서라는 여자와 김 과장이라는 남자, 그리고 그 부인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돈 거래가 왜 필요한 건지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한눈에 봐도 노련해 보이는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연락드리죠. 그 뒤로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의심이 틀렸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청소부로 출근하며 아이를 지켜봤는데 여전히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론 그 모든 게 가식처럼 보이더군요. 특히 민서가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은행에 들러 대출 상담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 애가 정말 1억을 마련하려는 건가? 그 빚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갚으려는 속셈이겠지? 드디어 길고 긴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서 씨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탐정이 건넨 뜻밖의 말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피해자요? 네, 악연이 참 길기도 하더군요. 이게 5년 전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탐정이 그간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아들의 여자친구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문제의 김 과장을 만나게 됐답니다. 같은 부서의 상사였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김 과장이 야근하고 늦게 들어간 날 민서가 문자로 건넨 인사 한마디가 화근이 되었답니다. 팀원 전체가 김 과장의 차로 귀가했고 그 차를 탄 모든 사람이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유독 여자인 민서에게만 의심이 쏟아진 겁니다. 두 사람이 외부에서 만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은 절대 없다는 게 당시 동료들의 증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번 의심을 시작한 김 과장의 부인이 오해를 풀지 않고 민서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탐정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김 과장의 부인은 심각한 의부증 환자였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 같더군요. 김 과장의 대학 동창들도 의심하고 같은 아파트 이웃도 의심했답니다. 그럼에도 그 병을 못 고치고 강민서 씨를 불륜녀로 몰아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고 강민서 씨는 명예훼손으로 김 과장 부인을 고소했더군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법원은 강민서 씨의 무죄를 인정했고 김 과장 부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끝이 아니면요? 더한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김 과장의 부인은 계속해서 강민서 씨를 스토킹하고 괴롭혔습니다. 강민서 씨 동네에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불륜녀라고 쓴 대자보와 사진을 붙였다네요. 네? 어떻게 그런 짓을... 그 여자 정말 제정신 아니네요. 네, 심지어 강민서 씨 모친의 가게에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웠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가게요? 네, 이 강민서 씨 모친이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김 과장 부인이 찾아가서 그 집 딸이 남의 가정을 파탄낸 여자라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장사에 큰 타격을 입었답니다.
결국 그 모친이 가게를 접고 충격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모양입니다. 원래 혈압이 높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모녀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절로 한숨이 나더군요. 탐정은 한숨 쉬는 저를 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문제로 강민서 씨는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중견기업으로 연봉도 깎여가며 이직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김 과장의 부인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도 찾아갔던 거죠. 아마 아드님과 만나는 걸 알고 다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독한 여자군요. 강민서 씨 입장에서는 치가 떨릴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정신질환을 핑계로 계속 면죄부를 받고 본인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아픈 어머니 병원에까지 찾아가서 병실을 뒤집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머나, 병원에도요? 네, 그래서 상태가 더 위중해진 것 같더군요. 그 뒤로는 사모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금전을 요구하면서 아드님과 이직한 회사에도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괴롭힌 거죠. 아마 아무리 법에 호소해도 속 시원한 해결이 나지 않으니 그냥 돈 주고 끝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드님의 재력을 듣고 점점 큰 요구를 한 것 같네요. 그렇게 고통받는 아이를 저까지 의심했다니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탐정이 못다한 말이 있는지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추가로 알아낸 건데 아드님과 강민서 씨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 뒤로 아드님이 일방적으로 구애했답니다. 강민서 씨는 자신의 처지 때문인지 계속 만남을 거부했는데 아드님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사귀게 됐답니다. 그러니 여자가 먼저 아드님에게 일부러 접근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 쉬었어요. 그렇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일부러 제 아들한테 접근한 게 아닌가 했어요. 그럼 김 과장이라는 남자는 왜 나서지 않는 거죠? 자기 마누라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김 과장도 피해자죠. 부인의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했고 해외 근무를 신청해 외국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아마 섣불리 강민서 씨를 도와줬다가는 오히려 전처가 더 의심할까봐 못한 게 아닐까요? 탐정의 말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을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저는 민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수척해지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소리도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을 지나가다 민서가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민서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근데 남자친구는 언제 돌아온대? 미국 출장 간 지 꽤 됐잖아. 원래 장기 출장이었어. 다음 주쯤이면 돌아올 거야. 그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 시작하기로 했어. 하지만 그 목소린 기쁨보단 불안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 민서가 또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조용히 기다려 아이의 표정을 살피니 너무나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대출이 거절된 게 틀림없었네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애가 1억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이야. 아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오는 걸 보며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더군요. 엄마, 저 왔어요. 무사히 다녀온 거 엄마한테 보고하려고 여기 먼저 왔어요. 일주일이나 더 있어야 온다던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니, 석호야, 언제 온 거야? 다음 주에 온다고 했잖아. 일이 일찍 끝나서요. 엄마한테 빨리 여자친구 소개하고 싶고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엄마한테 언제 인사 올지 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냈는데 작은 상자가 2개 들어있었어요. 저에게는 그 중에 조금 큰 상자를 내밀었죠. 고민하다 골랐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아들의 말에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목걸이가 들어있더군요. 아유, 예쁘다. 아주 마음에 들어. 고맙다. 저는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나머지 상자 하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니? 여자친구 줄 거니? 제 말에 아들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죠. 네. 결혼하기로 해놓고 생각해보니 정작 프로포즈도 안 했더라고요. 여자들한텐 프로포즈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던데 제가 바빠서 그걸 못 챙겼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민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거기서 프로포즈 할 거예요. 늦었지만 할 건 해야죠. 그래? 아유, 잘 생각했다. 저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서가 지금 얼마나 복잡한 심정일지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제 양쪽 부모들한테 인사하고 나면 석호가 당장 결혼 날짜 잡자고 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저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다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늦은 밤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서를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석호야, 오늘 프로포즈 한다더니 잘했니?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여자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 어떤 게 이상한데? 너무 불안해한다고 해야 하나? 이상하게 제 말에 집중을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반지 보고 좋아하긴 하는데 억지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자 제 기분도 울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그저 민서가 김 과장 부인의 일로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후 아들과 저에게 짐작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 오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착한 마음씨를 가진 민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갖가지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민서가 청소부였던 절 보고 놀랄 일이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의심했던 일을 사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그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아들 혼자 집으로 왔더군요. 저는 어두운 표정의 아들을 향해 물었어요. 아니, 여자친구는 같이 오기로 했잖아. 엄마, 민서가 갑자기 못 오겠대요. 몸이 안 좋다고. 죄송해요. 엄마 음식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저 혼자라도 왔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아온 그 애라면 몸이 조금 안 좋을 정도로 어른과의 약속을 쉽게 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석호, 너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여자친구 그냥 아파서 못 온 거 맞니? 그러자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민서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인사 못 온다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아니, 왜 갑자기? 혹시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인했어요.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프로포즈하는 날 표정이 안 좋아서 내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아무 일 없이 인사하기로 했었고, 우리 집에 다녀간 후에는 제가 민서 어머니 병원으로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나기로 한 시간에 연락도 없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헤어지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뭐라면서 헤어지자는 거야? 이유는 말했을 거 아니야. 자긴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한데 아무리 물어봐도 이유를 말 안 해요. 이제 아들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활기차던 아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허공을 바라본 채 말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요.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르고 진짜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처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던 상대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당황스러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명 집에 인사 오기로 한 아이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건지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죠. 결국 그날 아들은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저는 다음날 아침 득달같이 민서가 있는 건물로 출근했어요. 분명히 회사인 출근할 테니 아이를 만나 직접 물어봐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날 오전 회사에서 만난 민서의 얼굴도 저희 아들 못지않게 엉망이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밤새 괴로워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민서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민서씨 괜찮아요? 오늘 얼굴이 왜 이래요? 그 말에 상대가 흠칫 놀라더니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듣자하니 만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도 받았다던데 결혼 앞둔 사람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제 말에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한데 저희 엄마는 편찮으셔서 속상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 남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이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가족이 불행해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전 그런 따뜻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민서씨 때문에 남자친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제 과거가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힘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민서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위로하기 위해 건넨 말이 민서를 더 흐느끼게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이가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 날짜를 잡게 되면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대가로요. 근데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백방으로 알아봐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엄마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대출도 더는 안 된다고 하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자 좀 망설이던 아이가 한숨을 쉬며 털어놨어요. 사실은 예전 직장 상사 부인이에요. 5년 전부터 괜한 오해로 저를 괴롭혀왔어요. 처음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집착이 심해지더니 더는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게 저를 궁지로 몰고 있어요. 제가 자기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법 같은 것도 통하지 않게 막무가내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민서 씨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을 주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와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저를 불륜녀로 만들어서 신랑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제가 먼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민서 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네. 남자친구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순 없어요. 저 하나 포기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애초에 제 주제에 그렇게 좋은 남자 탐내는 게 아니었어요. 상처만 줄 바엔 안 만나는 게 나았을 텐데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때 아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전 결심했습니다. 더는 제 정체를 숨기지 말자고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민서야, 사실은 내가 석호 엄마야.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석호 씨 어머니는... 그래,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을 거야. 먼저 사과부터 할게. 미안하다. 사실 처음엔 민서 너를 의심해서 청소부로 위장해 이곳에 왔어. 네 소문이 안 좋다고 누가 귀뜸해줬거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알게 됐어.
네가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얼마나 우리 석호를 생각하는지. 아들의 여자친구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내 수치심이 밀려드는지 고개를 떨군 채 간신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까지 다 아신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에요. 저 같은 문제 많은 여자는 석호 씨 옆에서 사라져주는 게. 민서야, 내 말 잘 들어봐.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난 믿어. 우리 석호도 진실을 알고 나면, 아니 진실을 모른다 해도 분명히 무조건 민서 널 믿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석호랑 결혼해. 그렇게 말한 뒤 제가 아이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혼자 싸우지 마. 나랑 석호가 옆에 있어줄게. 김 과장 부인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테니 두고 봐라. 하지만 어머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는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하객들이 꽉 찬 결혼식장에서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전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원래 진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소문이 가짜라고 해도 왜 그런 소문이 생겨났는지 다 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 돼 있어. 하지만 아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예요. 괜히 저 때문에 석호 씨도 정숙하지 못한 여자랑 결혼하려는 바보 취급을 받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아이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실은 나도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네? 준비라뇨? 하지만 전 빙긋이 웃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탐정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었죠. 소장님, 제가 부탁드린 건 어떻게 됐나요? 네. 김 과장 부인 미행하라는 거 말씀이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강민서 씨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지속적인 협박하는 거 촬영해 놨고요. 중요한 정황도 하나 포착했어요. 중요한 정황이라니 그게 뭐죠? 그 여자가 사진 다루는 전문가를 만나서 강민서 씨의 사진을 조작하고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것 같더군요. 제가 나중에 그 남자한테 따로 접근해서 알아낸 정황이 기가 막혔어요. 강민서 씨의 사진을 조작해서 여러 남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것처럼 합성해달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저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없는 증거까지 조작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악독하죠. 다행히 제가 그 합성 전문가의 증언을 녹음해왔습니다. 김 과장 부인이 500만 원 주면서 의뢰했다고 자백했죠. 아마 돈을 못 받으면 그 합성 사진을 결혼식장에서 뿌리려고 한 것 같더군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탐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내일 사무실로 나가서 바로 징계 넘겨받고 살해하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저희도 반격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있게 말했죠. 민서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잠시 후 아이가 도착하자 저는 탐정이 모아준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무리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번엔 무슨 수를 쓰든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할 거야. 두고 봐라. 어머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고 무서워요.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저를 돕다가 어머니한테 불똥이라도 튀면.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니. 민서야, 이제 끝낼 때가 됐어. 5년이면 충분히 고통받았다. 더는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 저는 곧 제 며느리가 될 아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찾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경찰이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성 사진을 만든 전문가의 진술, 협박 녹음 파일, 그동안 피해 기록, 모든 게 명백히 김 과장 부인의 광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고 정확히 나흘 뒤 여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잔인할 정도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혀왔는지 명명백백 밝혀졌죠. 그래서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됐고
법정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 부인은 여전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 내 가정을 파탄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았듯이 이제 그 여자도 사랑하는 남자와 이 사회에서 버림받아야 해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했습니다. 5년간 무고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거액을 뜯어내려 협박한 점,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점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드디어 여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민서의 오랜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들은 김 과장의 부인은 소리소리 지르며 억울하다고 외쳐댔어요. 저는 끌려가는 여자를 향해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한 이유는 남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어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결국 당신의 행복을 스스로 깨뜨린 거라고요. 제 말을 들은 김 과장 부인의 얼굴은 엉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는 눈빛이 역력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잘못된 믿음과 고집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저희 아들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아들도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은 예비 신부를 따뜻하게 감싸줬죠.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울컥해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2달 후 두 아이는 조촐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느 누구의 위협도 없이 평화롭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죠. 안사돈도 악인이 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반기며 기쁘게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건강도 많이 회복된 것 같더군요. 3년이 지난 지금 아들내미는 손주를 둘이나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손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지켜줬다는 생각에 뿌듯하네요. 물론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며 저희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시련을 함께 이겨냈기에 더욱 소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 말입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느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